이가 이제 트랜스포머 구조를 얘기했었고, 어텐션 구조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었고, 플리커넥트 네트워크를 쓴다 그랬고, 그 다음에 위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포지셔널 인코딩 쓴다 그랬죠. 그 다음에 당연히 좋은 거 써야 된다 그랬습니다. 스킵 커넥션, 그리고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쓰고, 자, 왼쪽이 인코더, 오른쪽이 디코더고, 이게 파트 1에서 배웠던 RNA 번역하는 구조하고 이따가 보면 좀 비슷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멀티 헤드 어텐션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할 것은 이제 트레이닝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실제로 인퍼런스 하는 것을 한번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번역을 이제 하는데 에리저 캣 뭐 이런 번역을 한다고 칠 때 이걸 이제 프렌치로 번역하고 싶은 거죠. 원래 원문은 인코더 쪽으로 들어가고 이게 트레이닝하고 인퍼런스가 다릅니다. 조금 이따 차이를 자세히 설명할 텐데 트레이닝에서는 이거에 대한 완결된 번역물이 있죠. 다음부터라는 번역을 통째로 집어넣어서 트레이닝을 하는데 인퍼런스는 상황이 다릅니다. 인퍼런스는 이게 RNN 구조하고 비슷해서 단어를 하나씩 뱉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다음에 나오고 그다음에 샤 나오고 교수님 하나씩 리커시브하게 만들어지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과 인퍼런스가 들어오는 정보가 다르다라는 거를 기억하고 보면은 왜 그런 차이점이 생기는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차이를 기억해 두면 일단 이제 여기 설명을 들을 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트레이닝 단계에서는 이제 원문하고 번역문이 동시에 양쪽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좀 재미난 사실이 하나가 있는 게 지금 언어 번역을 하면은 인풋은 원문이 돼야겠죠. 그 다음에 아웃풋은 번역문이 돼야 될 텐데, 근데 지금 아웃풋은 사실은 최종 아웃풋은 이쪽에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아웃풋 그라운드 트루스가 사용되는 지금 위치가 트레이닝 단계에서 좀 특이하게 들어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라운드 트루스의 로스를 구해갖고 뭐 백업을 해서 전달되는 게 아니고 이 디코더 구조에 그라운드 트루스가 통째로 들어가서 아웃풋이 나오는데 그 아웃풋에서 나온 그 아웃풋과 다시 그라운드 트루스를 로스를 구해서 크로스 엔트로피겠죠? 클래시피케이션이면 그래서 로스를 구해서 이 그라운드 트루스가 사실 두 군데 사용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원래 이 아웃풋 사고에서 로스에서만 사용되는데 여기는 인풋에서도 들어가는 구조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인풋 쪽은 뭐 지난번에 설명한 것과 비슷하게 이 5개 태그까지 포함해서 5개 단어가 이게 행렬이라고 보면 됩니다. 5 곱하기
사인 300 행렬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고, 행이 단어의 인덱스고 300 이게 이제 원합 벡터라고 보면 되겠죠. 300이 다시 V 사이즈하고 바꾼 겁니다. 워드 임베딩 했더니 512 디멘전이 된 거고, 그 다음에 5 곱하기 8 곱하기 64 이렇게 돼 있는 게 사실 5하고 8을 바꾸는 게 난데 8하고 64를 뒤로 바꾸는 게 네, 그래서 5 곱하기 64의 그 디멘전으로 줄여서 단어들이 8개의 헤드로 처리가 된다는 거죠. 나중에 다 콘캣해서 다시 512 디멘전이 되고, 그게 2레이어 프리커넥트 네트워크 통해서 처리되고 동일한 사이즈로 프리커넥티드인데 거의 동일한 사이즈로, 그래서 사이즈가 변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요게 한 번 처리되는 블락이고 이건 몇 번. 그렇게 하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이것도 어떤 처리된 벡터 디멘전이겠죠. 512 디멘전 벡터가 5개 단어. It is a cat 하고 뒤에 end of sentence라는 태그도 하나의 토큰입니다. 문장이 끝났다는 표시죠. 5개에 대한 워드 임베딩을 처리한 결과가 여기에 나온다. 요게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가 RNN에서 봤던 뭐 일종의 컨텍스트 벡터라고 비슷한 거라고 봐도 상관없습니다. 5개 문장을 구성하는 5개 요소를 이 정보로 다 요약을 해버린 겁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오른쪽에서 번역을 시작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장을 통째로 집어넣고 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좀 구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왼쪽에서 처리한 방법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전 시간에 제가 구체적으로 어텐션 처리하는 방법이 조금 이따 이제 예시가 나올 텐데, 저와 같이 4개 번역문의 단어 개수하고 원문의 단어 개수가 같을 필요가 없죠. 어떨 땐 길어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자, 그런 상황을 가정한 겁니다. 4개의 번역문이 통째로 들어가고 이게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가 되는데, 재미난 사실 디코더 쪽은 어텐션 블락이 2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인코더 쪽에 있는 구조와 동일한 어텐션이고, 무슨 얘기냐면 셀프 어텐션입니다. 자기 어떤 한 문장이 있으면 자기와 자기 자신 간의 어떤 단어들 사이에, 그러니까 한 문장이 주어지면 그 한 문장에 여러 단어들이 있겠죠. 그럼 그 문장 안에 어떤 특정 단어와 어떤 다른 단어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는 게 이 셀프 어텐션입니다. 이 놈과 이 놈은 거의 같은 기능을 한다고 보면 되겠고요. 근데 이 디코더에서 하는 것과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인코더에서 하는 것과 디코더에서 하는 게 살짝 다릅니다. 그거는 이제 좀 이 트레이닝과 인퍼런스의 차이점을 놓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건데, 이제 번역을 시작해야겠죠. 실제 번역이 일어나는 단계는 어디냐? 왜냐하면 여기까지 아직 번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타겟되는 문장을 그냥 처리한 것 말고는 그 원래 원문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요. 여기까지는. 근데 이걸 번역을 하려면, 그러니까 번역과 원문 간의 상관관계를 연결시켜야 되니까 2개를 연결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2개를 연결시키는 단계가 바로 또 다른 이제 어텐션 블락인데, 이거를 보통 크로스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 블락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디코더에서 올라오는 정보를 쿼리로 쓰고, 그 다음에 인코더에서 올라오는 정보 키하고 밸류를 써서 그러니까 원문과 번역문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는, 즉 불어와 영어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는, 어떻게 보면 번역의 핵심적인 오퍼레이션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나머지 것들은 똑같습니다. 자, 지민 지금 잘 녹화되고 있나? 목소리 잘 되고 있나?
목소리 잘 들리나? 아, 이게 앞에서 얘기를 해야겠구나. 음. 어느 정도 처음에 하고 있었는데 안 가려고. 어? 음. 뭐라 그랬어? 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음. 여기선 잘 들리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어폰으로 들어야지. 이 식으로 들으면 확인이 안 되지. 이어폰으로 꽂고 좀 모니터를 해봐. 두 사람 다. 자, 그래서 이 번역이 이 단계에서 일어나고, 자, 나머지 구조는 똑같게 이루어지고, 아까 설명한 것처럼 그라운드 트루스는 인풋으로 또 들어가고, 또 아웃풋에서 로스로도 사용이 되는 좀 상당히 특이한 구조를 만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첫 번째 셀프 어텐션 플락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이 네 개의 프렌치 단어가 이제 들어가서 워드 임베딩 되고 포지셔널 인코딩 돼서 네 개의 512 디멘전 벡터가 들어가겠죠. 그게 이제 QKB 오른쪽에서 동일한 것들이 쓰입니다. 근데 이 네 개의 단어들이 이렇게 행으로 늘려서지고 각각의 이제 로 벡터로 만들어진 거죠. 각각의 단어들이 스타트업 센텐스 태그가 들어가고 세텅샤라고 들어갈 수도 있겠죠. 여기에 뭐 또 엔드 오브 세퀀스라고 시퀀스라고 해서 또 추가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원하면 여기 그냥 설명의 편의상 빼버린 겁니다. 자, 그리고 어텐션 하는 기본적인 오퍼레이션은 내적이라 그랬는데, 자, 요 각각의 행벡터에 대해서 이 방금 동일한 행렬을 이렇게 트랜스포즈를 하면은 뭐 이런 구조가 되겠죠. 행들이 칼럼으로 늘어서는. 그래서 각각의 행벡터에 대해서 보면 요 뭐 예를 들면 SOS 이놈에 대해서 보면 각각에 대해서 내적을 4번 구하는 구조. 그런데 단어가 4개가 있으니까 각각의 단에서 다 내적을 동시에 구해서 그 이렇게 행으로 늘러 서게 하는 구조로 가게 하려면 이제 뭐 이것도 행렬이고 이것도 행렬인 그래서 행렬과 행렬의 곱도 사실은 그 안에 일어나는 오퍼레이션들이 그러니까 왼쪽 행렬에서는 행벡터, 오른쪽 행렬에서는 컬럼 열 벡터가 곱해지면 그게 내적이죠. 사실은 행렬의 곱의 정의나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내적이 숨어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렬을 2개를 곱하면 사실은 외적하고 같은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이 2개를 곱한 결과를 보면 이렇게 나와야 되고 사실은 이쪽에도 위에도 뭐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각 행의 위치에는 SOS, 세, 홍, 샤가 들어가고 각 칼럼에도 동일한 단어들 첫 번째 칼럼 SOS, 여기 세, 여기 엉, 여기 샤 그리고 여기 동일하게 다 있어서 서로
각각의 행렬의 엘리멘트들이 내적 결과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재미난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이게 왼쪽 인코더에서 이 셀프 어텐션을 했으면 여기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왼쪽 인코더에서는 여기에 꽉 채워서 이 행렬 곱의 결과는 여기에 다 꽉 채워진 결과가 나오겠죠. 자, 그게 정상적인 셀프 어텐션이고 그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셀프 어텐션입니다. 근데 디코더의 셀프 어텐션은 좀 특이하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요거는 이제 그 선형대수에서는 lower triangular matrix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밑으로 사각형이 있는 그런 행렬이 되겠죠. 그래서 대각 성분 포함한 왼쪽으로만 성분이 살아있고 나머지 윗부분 어퍼 트라이앵귤러 부분은 강제로 지워버린 겁니다. 지웠다는 얘기는 다 제로로 만들어버렸다는 얘기죠. 사실은 이 부분이 넌제로였는데 이 부분을 제로로 만들어버리는 구조가 바로 이 트랜스포머 디코더의 셀프 어텐션 구조다. 자, 이게 이런 짓을 왜 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유는 사실은 트레이닝에서는 사실 이걸 안 해도 되는데 인퍼런스 때문에 인퍼런스 할 때는 단어가 하나씩 만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원문은 통째로 들어가지만 it is cat이라는 원문이 통째로 들어가지만 인퍼런스를 할 때는 처음 시작이 뭐냐면 그냥 딱 정해진 거 미리 다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 태그가 들어가요. SOS라고 해서 스타트 오브 센텐스라는 걸 하나 집어넣으면은 이게 그냥 알아서 처리를 쭉 해나가서 그 다음에 나올 단어를 첫 번째 단어를 여기서 뽑아줍니다. 세라는 단어가 튀어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딱 한 단어만 처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라는 단어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우리가 그 티처 포싱에서 배웠듯이 앞에서 나온 결과값을 다시 뒤로 갖다 붙였었죠. 이 앞에서 나온 결과값. 사실 원래 그라운드 트루스 해야 되는데 그라운드 트루스가 없으니까 인프런스 때는 그 티처 포싱 할 때는 그라운드 트루스 대신에 이전 단계 아웃풋을 갖다 붙인 이쪽에 근사를 해서 세라는 단어가 나오면 다시 앞으로 돌려서 피드백을 하는 거죠. 그러다 다시 집어넣으면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단어가 들어가면 두 번째 단어가 튀어나오고 그걸 다시 여기서 집어넣으면 세 번째 단어 계속 이렇게 회전을 시키는 구조가 바로 고도구조입니다. 자, 그 구조를 생각해 보면 그게 인퍼런스에서 무조건 사용돼야 되는 패턴이라는 얘기죠. 그 구조를 생각해 보면 처음 단어가 나왔을 때 SOS라는 단어가 처음 보였을 때 이 디코더가 알고 있는 정보는 그 단어만 알고 있다는 그것만 처리해야 됩니다. 앞으로 나올 단어는 미래에 나올 단어인데 아직 처리도 안 된 단어를 미리 알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결혼도 안 했는데 뭐 자식이 있고 손자가 있고 증손자가 있는 그런 꼴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정보를 집어넣고 처리한다라는 거는 이제 트레이닝에서 문제가 안 되는데 나중에 인퍼런스 할 때 치팅을 하는 거죠. 미래를 미리 내려다 보니까 앞으로 나올 단어를. 근데 앞으로 나올 단어를 알 수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되는 이유는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단어가 나오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번역이 다르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잡자느냐에 따라서 왜냐하면 아웃풋이 확률로 나오기 때문에 꼭 최대 확률을 단어를 뽑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바람직하지만 간단하게 하려면 두 번째 높은 확률을 지금 뽑고 다음에 첫 번째 확률이 훨씬 더 크면은 사실은 그런 콤비네이션이 훨씬 유리하다. 그래서 그 생성되는 단어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까지만 이용해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런 노트라이크를 갖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사실 계산이 되는 게 있는데 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면 여기 어텐션 매트릭스가 되고요.
네, 오늘 어떻게 하냐. 여기 있는 식처럼, 소프트맥스라는 식처럼 각 행별로 우리가 알고 소프트맥스 값을 여기부터 값을 여기 각각의 내적들이니까 각각의 스칼라들이 영상 벡터이 아닙니다. 스칼라들을 각각의 행별로 소프트맥스를 하고 디멘전을 일정하게 사이즈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 내적될 때의 벡터의 디멘전이 dk인데 그걸로 노멀라이즈를 해준 거죠. 그래서 그게 요 v가 요게 원래 오리지널 인베디드 된 단어들이고 거기다 이제 곱해져서 최종적으로 셀프 어텐션 된 구조를 갖는 최종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셀프 어텐션 된 거의 의미는 뭐냐면 자기와 자기 자신 한 문장 안에서 어떤 그 특정 문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뭐 샤라는 단어가 있으면 샤하고 가장 관련이 있는 단어들을 다시 선연결합을 하는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하는 그런 결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있는 단어에 대한 정보들을 다 한꺼번에 끌어모은 요약된 정보가 이 정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셀라는 단어에 관련된 모든 다른 이웃 단어들에 대한 정보까지 합친 거. 그 다음에 뭐 엉은 영어의 어라는 관사어 같은 겁니다. 별로 의미는 없는 거지만 어쨌든 요것과 관련이 있는 다른 주변 단어들에 대한 정보를 합친 거. 그 다음에 샤도 그 자기 자신과 또 주변의 다른 관련 있는 단어들을 가중치를 적용해서 합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문장 내에 자기가 관련 있는 약간 의미가 관련 있는 놈들을 요약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약하는 단계라고 보겠습니다. 로스 타임이 상당히 많았는데, 잠깐만요. 만수는 그거 주문했나?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텐션 블락이 있다고 그랬죠? 두 번째. 자, 여기서는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아까 이게 번역을 하는 핵심 단계라서 지금 밑에서 올라오는 정보가 쿼리 Q가 되고 그 다음에 키하고 밸류는 옆에서 들어오는 정보. 즉 영어 쪽에서 오는 게 키하고 K하고 B가 되고 불어가 Q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어 4개로 된 지금 Q 매트릭스하고 그 다음에 왼쪽에서 올라온 영어 쪽에서 온 단어 5개를 뒤집어서 트랜스포즈를 해서 하는 매트릭스. 근데 이 둘 사이에 뭐 디멘전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512 디멘전이 다 되죠. 생년의 부분 가능해지고. 자, 이걸 두 개를 곱하면 이쪽에 크로스 어텐션이 되는 거죠. 아까는 셀프 어텐션이었는데, 그러니까 한 문장과 자기 자신 간에 한 문장이 주어지면 그 문장에 있는 단어들 간에만 어텐션을 하는 건데, 요놈은 두 다른 언어, 두 다른 뭐죠? 두 다른 문장의 상관관계를 크로스 어텐션이 됐다. 그래서 행은 불어 단어의 인덱스가 되는 거고, 열은 영어 단어의 인덱스고, 각각을 내적한 게 그래서 예를 들면 쎄라는 불어 단어하고 관련성이 제일 높은 그 영어 문장의 가장 좋은 단어들이 뭔가를 바로 두 번째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하고 이즈하고 어하고 캣 그다음에 EOS가 있는데
이 5개 단어 중에 세라는 불어 단어와 가장 관련성이 높은 것이 뭔가를 내적을 통해서 찾겠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어텐션의 핵심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중요도를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프트웨어를 취하고. 근데 여기서는 재미난 사실은 아까처럼 그 윗부분을 지워버리는 일이 없죠. 왜냐하면 이 경우는 들어온 거를 한꺼번에 다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인코더 쪽은 이미 미리 처리가 돼 있다고 가정을 한 겁니다. 끝나 있다고. 그러니까 이쪽 정보는 다 가지고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뭐라 그럴까요? 트레이닝이 어차피 들어오는 부분은 다 들어와 있다. 자, 그런 쪽은 지금 다 정보가 4개의 단어가 들어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셀프 텐션과 요코스 텐션이 구조가 다르다. 지금 이 부분을 지워버리는 것을 마스킹한다 그러는데 이 부분은 마스킹을 한다고 해서 마스크 텐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그래서 뭐 어텐션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처리하고 이 플레이어 네트워크하고 뭐 스킨 커넥션 하고 노멀라이제이션 하더라도 어쨌든 디멘전은 똑같죠. 그래서 4개의 단어는 여전히 행으로 가고 디멘전 512점 디멘전으로 뭐 여러 단계로 처리됐는데 이게 6번 처리가 된 겁니다. 한번 셀프 텐션하고 크로스 텐션하고 그걸 6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결과가 최종적으로 오면 프로세싱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재미난 사실은 이게 좀 약간 치팅같이 보일 수도 있는데 정답을 인풋으로 집어넣어놓고 아웃풋에서 나온 결과를 다시 인풋과 비교를 해서 비슷하게 나오도록 로스를 만들겠다. 이런 구조로 오토인코더 자기와 자기 자신을 비교하는 이제 그런 로스를 구한다고 해서 오토인코더인데 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웃풋이 그라운드 트루스가 나와야 되니까. 그렇죠? 아이디어라는 거에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512 바이 뭐 버케블러리 사이즈 아까 원합 벡터를 쓴다 그러면 5만이 되게 아까 예시는 300이라고 써놨는데 그 512 바이 5만 행렬을 곱하는 그런 리니어 네트워크를 통과시키고 소프트맥스를 취하면 그러면 이제 4개의 단어에 대한 확률이 천합니다. 첫 번째 포지션의 확률인데 첫 번째 포지션은 첫 번째 단어에 대한 확률이 아니고 첫 번째 단어가 들어왔을 때 다음 단어에 대한 확률이죠. 왜냐하면 모든 이런 언어 처리 모듈들은 현재 단어를 예측하는 게 아니고 현재 다음 단어를 예측한다. 그렇죠? 그게 랭귀지 모델의 핵심이라고 했죠. 그래서 SOS 다음에 나올 그 제대로 예측이 된다 그러면 때가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때 다음에 나올 엉이 나와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엉 다음에 나올 게 예측하는 확률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람직하게 학습이 된다면 이게 이제 샤에 대한 제일 높게 나와요. 그 다음 단어는 엔독시컨 이런 거.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초반에 학습을 할 때는 제대로 이 확률이 예측될 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문장을 수천만 개, 수억 개를 배치를 통해서 학습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학습이 되면은 저 확률이 점점 정확해집니다. 초반에는 완전 개판이라는 얘기입니다. 초반에는 거의
엉망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냥 찍기식으로 나오다가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SGD를 하면서 학습을 짓다 보면 그래서 확률이 점점 정확해져서 엄청난 정확도를 갖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데이터를 많이 넣으면 이게 굉장히 정확해진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자,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을 설명을 했고, 디코더, 인퍼런스 하는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퍼런스를 하는데, 인퍼런스 할 때도 사실 인코더, 디코더는 다 써야 됩니다. 근데 재미난 사실은, 인풋 문장은 통째로 다 들어온다. 차례차례 들어오는 게 아니고, 통째로 다 집어넣으니까, 아까 트레이닝 할 때처럼, 거기도 생략을 했지만, 여기 생략돼 있는 이유가 그냥 심플하게 통째로 다 집어넣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대로 그대로 처리하면 된다. 지금까지 배웠던 방식대로. 셀프 어텐션도 마지막으로 다 쓰고. 그래서 문장을 잘 처리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디코더인데, 이 디코더에서 인퍼런스 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처음에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 스타트 시퀀스 태그를 하나 집어넣으면, 여기서 나온 정보가 이렇게 섞이면서 첫 번째 단어에 대한 예측. 이게 학습이 잘 안 돼 있다 그러면 엉뚱한 단어가 튀어나오겠죠. 근데 학습이 굉장히 잘 돼 있다고 하면 수억 개의 단어, 문장 페어에 대해서 이미 번역문에 대해서 학습을 해놨다라고 하면 이놈이 작동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 시퀀스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소리는 없는데 옆에서 들어오는 이 원문의 정보가 들어와서 이 원문을 번역을 할 때 튀어나와야 될 첫 번째 단어가 뭔가를 얘가 안다는 거에 대한 확률을 뽑아준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버케뷸러 사이즈만큼의 어떤 확률이 나오는데 그 확률에서 잘 학습이 돼 있다면 때라는 단어에 대한 확률이 가장 높게 나오죠. 이게 뭐 예를 들어 70% 나오고 나머지 저잘한 단어들 뭐 1%씩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근데 만약 학습이 잘 안 돼 있다 그러면 뭐 이상한 여러 개의 단어들에 대해서 확률이 막 20%, 20%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좀 곤란한 상황이 되겠죠. 그런 성능이 안 좋은 또는 학습이 제대로 안 된 트랜스포머 모델이다. 자, 어쨌든 때라는 단어가 최대 확률 밖에 나온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데 학습이 잘 됐다는 가정을 한다면 그놈을 이제 여기서 뽑아서 다시 다음 단계를 맞춰. 그러면 처음엔 단어가 하나만 올라왔지만 그 다음에는 첫 번째 단어, 두 번째 단어 두 개가 올라가. 그런 상황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방금 설명했던 상황이고 이제 셀라는 단어를 다시 앞으로 피드백 시켜서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자신을 넣고 자기 자신을 예측하는 이런 구조라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기 자신을 넣고 자기 자신의 다음 거를 예측하는. 그다음 벡터 사이즈는 동일한 사이즈로 올라가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재미난 사실은 앞에 거 처리했으면 이제 앞에 거 이제 무시하고 새로운 것만 처리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이게 언어이기 때문에 사실 현재 있는 단어만 가지고 처리하는 것보다 이전에 어떤 단어들이 나왔는가를 보면은 문맥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문맥이나 문장적인 구조적인 특징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게 훨씬 도움이 돼요. 그래서 현재만 보는 게 아니고 과거의 단어들도 보는 게 타당하다라는 거예요. 두 개 처리하고 그 다음 또 세 개 처리하겠죠? 당연히. 세 개 처리하고 네 개 처리하고 그럼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버트도 그렇고 뭐 GPT-3 같은 것들도 그렇고 사실 기본적인 구조는 이와 같은 구조로 만약에 언어 번역을 한다면 이루어진다는 얘기고
언어 번역일 때는 이런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다 쓰고,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이 하나의 문장만 다루는 경우는 사실 인코더, 디코더 다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왼쪽 거 하나만 쓰면 되겠죠. 인코더 쪽만. 그래서 인코더 쪽만 뜯어서 만들어 놓은 거를 버트라고 부른다. 그래서 트랜스포머의 왼쪽 부분을 버트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잘 녹화되고 있나요? 네. 목소리는 혹시 이어폰 있는 사람 있어요? 저기 좀 빌려줘서 들으면서 모니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언제? 음. 자, 그래서 그 왼쪽 부분만 뜯어서 이제 그 학습을 시키는 이제 전략이 있고, 요거를 우리가 아까 디코드에서도 살짝 봤듯이 그 인풋을 자기 자신을 넣고 아웃풋도 자기 자신하고 비교해서 제대로 아웃풋이 나오는가를 보는 이제 그런 그 전략을 쓴다 그랬죠. 그게 이제 오토 인코더라는 구조고 사실은 언슈퍼바이즈 러닝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버트라는 놈은 사실은 인풋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그라운드 트루스를 별도로 주는 게 아니고 그 자기 자신을 살짝 모디파이해서 타겟으로 쓰는 그라운드 트루스로 쓰는 그런 언슈퍼바이즈 러닝 전략을 씁니다. 그게 바로 버트라는 거고 즉 무슨 얘기냐면 이 왼쪽에 있는 저 구조를 요놈을 요놈 뜯어서 버리고요. 이리스캣이 들어가면 아웃풋에 이리저 캣이라는 타겟을 넣고 그걸 계속 학습시키는 구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디테일이 살짝은 있지만은 자 그러면 이런 구조가 왜 도움이 되는가라고 보면은 사실은 모든 어떤 이제 발상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모든 언어 처리 NLP 분야의 문제들을 보면 사실은 뭐 영상 쪽도 비슷하지만 그, 그 기본적으로 랭귀지 모델이 잘 돼 있으면 어떤 태스크도 잘 되게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좀 이따 이제 뭐 예시들이 나오겠지만 NLP 태스크 중에 뭐 대표적인 사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 예를 들면 어떤 문장이 주어지면 센티멘트 어널리시스 하는 거 이게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뭐 뉴트럴하다 보는 거 클래시피케이션이죠. 그런 문제들 아니면 어떤 두 문장이 주어졌을 때 그 두 문장이 뭐 하나는 원인이고 하나는 결과인 상관관계가 있는 그런 문장이다 아니다 구별하는 거 뭐 또 굉장히 많습니다. 수십 가지가 됩니다. 태스크가. 아니면 뭐 어떤 문장의 어떤 단어가 그 문장의 문법 요소가 뭐 문제를 알아맞히는 거. 얘가 뭐 동사인지 뭐 명사, 형용사인지 이런 거를 알아맞추는 그런 태스크들도 있고 아니면 두 개 문장이 주어지는데 뭐 첫째 문장은 질문이고 두 번째 문장은 그 답이 되는 그러니까 답을 하는 문장이 되는 question and answer라고 하는데 그런 태스크들도 있고 자, 그 겉으로 보면 되게 다른 태스크 같죠? 근데 그 안을 뜯어보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모두 공통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결국은 그 어떤 그 문장 그러니까 시퀀스가 들어왔을 때 다음 문장이 뭐가 나온가를 알아맞추는 자 그거를 잘 하는 그런 네트워크 구성이 미리 돼 있으면 그걸 활용하면 지금 말한 태스크들을 다 적당히 응용해서 풀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응용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위에다가 또 다른 뭐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를 몇 개 붙여갖고 우리가 옛날에 그 패스트 뭐였죠? RCNN 그 배울 때 또는 디텍션 배울 때 보면 기존의 클래시피케이션 네트워크에다가 미리 프리트레인드 시켜놓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네트워크 한두 개만 레이어를 붙여갖고 고문 추가 학습시키는 전략을 썼었습니다. 영상에서도 쓰이고 있지만 NLP에서는 더 많이 쓰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능을 이 버트라는 걸로 잘 트레이닝을 시켜놓으면 웬만한 다른 태스크들을 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언어 처리 전략들이 대부분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버트도 이제 언스퍼바이즈 러닝을 하고 뒤에 레이어를 한두 개 더 추가해서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태스크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일단 조금 더 구체적인 그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그 트랜스포머의 왼쪽 것만 뜯어온 거죠. 그림이 달라 보이지만 사실 같은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있는 인풋을 아까는 뭐 어떤 행렬을 표시했는데 그 각각의 행렬의 그 각각의 그 행벡터들을 뜯어서 이렇게 왼쪽으로 늘여놓은 거예요. 행렬을 하나씩 뜯어서 오른쪽으로 정렬시켜 놓은 거다. 그랬고요. 아웃풋도 동일한 개수의 어떤 단어들로 왜냐하면 행렬이 들어가면 행렬이 튀어나온다 그랬죠. 들어가는 인풋의 개수, 단어의 개수만큼 아웃풋 단어의 개수가 나온다 그랬죠. 자, 그래서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제 요거를 학습시키는 전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언슈퍼바이즈 러닝의 중요한 특징 하나고요. 자, 아까 트랜스포머보다는 이거를 이제 지네릭한 랭귀지를 처리하기 위해서 좀 더 사이즈를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트랜스포머에서 어떤 파라미터 중에 중요한 파라미터가 이 멀티 헤드 어텐션의 헤더의 개수고 8개였죠. 그게 12개로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게 6번 반복이 된다고 했는데 이거를 12번 반복. 사이즈를 키우는 겁니다. 파라미터 수가 엄청 늘어나죠. 아까 6개만 해도 엄청난 파라미터를 갖는다 그랬는데 지난 시간에 왜냐하면 풀리 커넥티드로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풀리 커넥티드가 다시 뭐랄까 가장 간단한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안 쓰고 있었는데 오히려 거꾸로 요즘은 다시 귀한이 돼서 그렇죠? 다시 더 많이 쓰이고 있는 대세로 자주 잡혀가고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델 디멘전 아까 512 디멘전이었는데 700 히든 벡터의 디멘전이라고 봐도 됩니다. 아니면 뭐 워드 임베딩 디멘전 되고 768 디멘전에서 뭐 대략 계산해 보면 1억 개 정도 되죠. 자, 여기 이제 기본 모델이고 이거보다 더 키울 수도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이제 성능이 좋은 놈은 이 놈이고 그래서 이 N은 L하고 같고 H는 A하고 같다라고 보면은 요 반복되는 거를 다시 2배 더 키웁니다. 그러니까 트랜스포머 6번 반복이었는데 지금 24번 반복인 거죠.
그래서 24번, 헤더는 원래 트랜스폼에서 512였는데 이거 2배로 늘어나서 1024. 딱 다 2배씩 늘었네. 요거는 4배가 늘고 나머지는 2배가 늘었습니다. 그랬더니 파라미터가 한 3억 개 정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파라미터면 우리가 이제 7장에서 배웠듯이 파라미터 수가 늘어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데이터 사이즈가? 예? 예. 파라미터의 개수에 거의 비례해서 늘어나야 된다. 이게 4배, 2배, 2배니까 16배가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데이터 사이즈 16배가 늘어나야 되는 트랜스포머보다. 네, 거기서 금방 우리가 이제 실장에서 배웠던 걸 응용을 할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을 때려 넣습니다.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할 수 없는 비용과 장비 문제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구글 같은 데서 GPU 수백 대 갖다 놓고 엄청난 데이터 모아서 몇 주를 학습을 시킨 거죠. 근데 학습시킬 때, 2가지 형태로 학습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는, MEST 랭귀지 모델이라는 형태하고, 그 다음에 Next Sentence Prediction이라는 2가지 형태로 학습을 시켰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들어가는 단어의 개수하고 나오는 단어의 개수가 같다고 했죠. 그 트랜스폼에서 여기서 행렬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행의 개수가 단어의 개수. 행의 개수. 당연히 양쪽 해야겠죠. 그래서 매스트 랭귀지 모델은 뭐냐면, 예를 들면, 어떤, 무슨 문장이 있을 때, 여기 있네요. My dog is hairy라는 문장이 있으면, 그 중에 어느 한 문장을 랜덤하게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지워서 그걸 인풋으로 집어넣고, 그 지운 부분을 아웃풋에서 알아맞히게.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게 unsupervised learning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인풋 데이터만 주어졌고 라벨은 없는데 인풋 데이터를 조작을 해서 그걸 라벨을 쓰는 전략이죠. 자, 이런 형태들을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 처리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NLP에서는 더 많이 쓰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 랜덤하게 위치를 일단 정하고 그 정한 위치에서 단어 위치를 정하고 전환한 단어에 대해서 항상 지워버릴 수도 있지만 매스킹을 해서 무슨 문제가 있나? 응? 오케이. 항상 그냥 거길 다 지워버릴 수 있지만 더 좋은 전략은 이 뭐랄까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서 80%는 지워버리고 10%는 랜덤한 단어로 바꿔버리고 헤어리가 무슨 애플로 좀 말도 안 되는 단어가 되는 거죠. 문맥에 맞지 않은. 근데 이게 말이 되는 이유는 이게 학습을 시킬 때는 원래 오리지널 단어, 이 경우 애플이 아니고 원래 헤어리였죠. 헤어리라는 그라운드 트루스랑 인풋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애플을 해리로 바꿔라 라는 학습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잘못된 문장이 들어가더라도 코렉션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자동으로 문법을 코렉션해주는 그런 문법을 자동으로 코렉션해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학습이 잘 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다양성은 그냥 원래 단어 그대로 놔둬라. 사실은 90%의 경우만 바꾸고 나머지는 안 바꾸, 10%는 안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랜덤한 단어 포지션이 결정이 되더라도.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지워진 단어를 알아맞히는 형태.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게 하나의 랭귀지 모델이라고. 그냥 어떤 단어가 X1부터 어떤 식으로 쓰여지네요. 고교들이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네요. 단어가 M개가 있다라고 칠 때, 자, 요 단어를 만약에 지었다고 치면은 얘가 하려는 게 뭐냐면은 안 지워진 단어 N-1개를 가지고 지워진 단어를 알아맞히는 이런 확률을 계산하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학습된 모델은 결국 뭘 학습시키는 거냐면 바로 다름 아닌 저러한 랭귀지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난 파트에서도 RNN을 확률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용이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0분 강의하고 나눠 먹도록 합시다. 결국은 이게 이제 랭귀지 모델을 학습시키는 거고 엄청난 데이터를 때려 넣어서 학습을 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한 모델을 학습시키는 거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좀 이따가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설명할 GPT-3는 사실 딱 요 구조를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즉 어떤 이전 단어들 시퀀스가 들어오면 다음 단어를 알아맞히는 그런 구조를 슈퍼바이즈드 러닝 학습을 시키는 거고 사실은 버트가 조금 더 어드밴스되어 있습니다. 탄생한 건 더 이전에 탄생을 했는데 어드밴스된 이유는 이놈은 어떤 단어들 시퀀스가 있으면 예를 들어 중간에 XI, XJ라는 단어들이 있다. 이 두 개를 지워버렸다. 그러면 그 두 개 다 한 확률을 알아맞히는데 자, 이거를 그냥 다 합쳐서 라지 X라고 하겠습니다. 라지 X에서 요 슬래시는 뭐냐면 포지션 단어들을 빼겠다는 얘기. XI하고 XJ. 임의의 어떤 단어를 뺀 나머지 단어들을 넣어서 뺀 단어를 알아맞히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뭐 이런 단어가 있다. Rome is a 문장이 있다. Capital city of Italy라고 하면은 만약에 요 단어를 지워버렸고 학습을 시킨다 그러면은 이게 더 랭귀지 모델보다 더 제너럴한 이유는 뭐냐면 이 랭귀지 모델은
그 시간의 방향으로 학습을 시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전 나왔던 단어가 주어졌을 때 다음 단어를 알아보죠. 근데 요 놈은 어떤 것까지 할 수 있냐면 시간의 역방향도 학습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얘기하면 앞에 나온 단어들 가지고 요 놈을 알아보죠. 구조도 학습을 시키는. 그래서 확률적으로 보면 버트가 훨씬 더 제너럴한 그런 구조를 갖는다라는 거죠. 자, 이것만 가지고 학습을 하는 게 아니고 버튼은 또 하나를 이건 문장 하나만 가지고 학습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NLP 태스크가 보통 보면 문장 하나를 가지고 다루는 경우가 있고 센티멘트 애널리시스처럼 또는 뭐 퀘션 앤 앤서처럼 문장 두 개를 가지고 또 다루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장 두 개를 다루는 경우를 하기 위해서 그 얘기 하기 전에 요거는 매스크를 넣었을 때 단어의 위치가 여기가 매스크였다 그러면 구멍에 넣고 들어가서 그 위치에 대한 확률을 그리고 이 확률과 그라운드 원래 오리지널 단어의 에러 프로센트로피죠. 그걸 가지고 팩트라블을 작성시키겠다. 자, 요거는 이제 이 버트 모델에 태그가 두 개가 들어가는데요. 요거는 이제 어떤 CLS라는 태그인데 이게 뭐 예를 들면 1이면 클래시피케이션 하겠다는 얘기고 뭐 2면은 넥스 두 문장을 다루는 뭐 넥스텐트 뭐 이런 걸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태그에 의해서 이제 어떤 그 학습을 할 건가를 결정을 하는 거고 두 문장이 주어졌을 때 두 문장을 구별해주는 구별자에 대한 토큰입니다. 그래서 요 경우는 아웃풋이 아까는 매스크 랭귀지 모델에서는 아웃풋이 이쪽에서만 나옵니다. 두 번째 문장은 안 쓰고 첫 번째 문장이니까 여기서만 아웃풋이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네? Next sentence prediction 아웃풋이 요 놈이라는 얘기죠. 요 포지션에 있는. 왜냐하면 1이면 두 단어가 연결되어 있는 두 문장이 연결되어 있는 문장이고 0이면 연결 안 되어 있는 문장. 이거를 클래시피케이션이죠. 뭐 얘가 이런 겁니다. 어떤 남자가 스토어에 갔다. 네. 그 남자는 매스크가 되어 있습니다. 매스크까지 섞어서 시키는 거죠. 밀크를 샀다. 네. 문맥이 앞뒤가 서로 연결고리가 있느냐 생각을 해보면 있다는 얘기죠. 가게에 가서 우유를 산 거니까. 근데 가게를 갔는데 뭐 펭귄은 날지 못하는 새다. 뭐 이런 문장이 나오면 전혀 생뚱맞은 문장이 들어오는 거죠. 그럼 이제 상관이 없다. 라고 주장하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그러니까 인풋은 두 문장이 들어가고 그렇죠? 그래서 이 아웃풋은 그라운드 트루스를 줘야 되는데 이게 언스퍼바이즈 러닝이니까 어떤 식으로 누가 라벨을 주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기존의 신문 기사 같은 데서 또는 위키피디아에서 쓰여졌던 문장의 앞뒤 문장을 그러니까 연결 이웃대 문장을 뜯어 그게 당연히 이놈이겠죠. 연결된. 왜냐하면 사람이 이미 써놓은 거니까 연결돼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라벨을 일로 주는 겁니다. 무조건. 근데 전혀 다른 두 개의 어떤 기사에서 문장을 랜덤하게 뜯어다가 갖다 붙이면 상관관계가 전혀 없을 수 있겠죠. 그럴 때는 그러니까 없애야겠죠. 우연히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럴 확률이 거의 없으니까 그때 라벨을 제로로 주고 학습을 시키겠다. 그래서 이거에 하나에 이제 512디멘전에 이렇게 블락 박스로 하나 나오지만 사실 512디멘전의 100%입니다. 가 들어가서 리니어 벡터를 통해서 512 by 2 그리고 사실 512 by 1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시그모이드 쓰면 되는 거니까. 소프트맥스 안 쓰고 시그모이드 쓰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 되는 거죠. 같은 얘기가
자, 그러면 저렇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마스크 랭귀지 모델, 그 다음에 넥스트 센텐스 프리딕션 두 가지 형태로 버트를 학습시킨다 그랬죠. 저 버트가 그 왜 중요하냐? 그냥 엄청난 성능을 보이기 때문에 중요해진 거예요. 그동안 RNN이 지난 파트 1에서 배웠던 RNN이 많은 것들을 해왔는데 그 RNN이 하던 것의 성능을 다 그냥 개선을 해버린 거죠. 이거는 언슈퍼바이즈 러닝이라 바로 쓰기는 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어떤 일반적인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을 시켜놓은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실제 슈퍼바이즈 러닝 형태의 문제로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설명했듯이 여기서 나오는 아웃풋에다가 뭔가 추가 네트워크, 여기서도 보면 이런 네트워크를 하나 추가했죠. 여기다가 붙여갖고 추가 네트워크를 붙여서 추가 학습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별도의 문제에 맞는. 그래서 뭐 센텐스 페어 클래시피케이션, 그러니까 두 개의 센텐스 페어가 뭐 연결돼 있느냐, 관련이 있느냐, 뭐 질문이냐, 답이냐, 뭐 이런 겁니다. 아까랑 거의 비슷한 이런 종류의 문제죠. 거기에 관련된 데이터셋도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 뭐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는 사람 프로젝트로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MNLI, 뭐, PQP 이런 것들. 여기 리스트가 여기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싱글 센텐스 클래시피케이션.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뭐, 그, 센티멘트 어널리시스라고 그랬죠? 주식 시장에서 엄청난 돈벌이가 될 수 있는 포텐셜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이 들어가면 그 문장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뭐 이런 것들. 어떤 남녀 커플 사이의 대화를 카톡, 뭐 그런 거 하는 회사들이 많았죠. 이도 다니고 거기도 문제가 되긴 했었죠. 어쨌든 어떤 문장을 딱 집어넣으면, 이게, 뭐 예를 들면 내 여친이 어떤 말을 하는데 남자들은 잘 못 알아듣습니다. 여자들이 말하는 얘기를. 그러면 이게 나한테 뭔가 불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런 문장이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싱글 센텐스로 이런 종류의 데이터셋들이 있고, 그 다음에 question and answering squad라는 게 또 굉장히 유명한 테스트인데, 이거는 문장이 두 개라기보다 문장 하나에 그 패러그래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을 던지면 그 패러그래프 안에서 앤서에 해당하는 부분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국어 수능 볼 때 지문을 보고 거기에서 질문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라 하는 그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질문을 했을 때 그 지문에서 찾아서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 답이 어느 문장에서 어느 문장까지 끝난다라는 시작과 끝점을 알려주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아까 말한 문장의 구성 요소들, 뭐 I am a boy 하면 각 단어들이 뭐 이게 문법적으로 어떤 구성 요소인지, 뭐 주어, 보어, 아니면 동사 이런 것들을 표현해주는 각 단어별로 표현해주는 그런 태스크가 있어서 수많은 태스크들이 있고 수많은 이제 이런 데이터셋이 있는데 기존에 가장 좋은 RNN 모델들을 무전히 다 빗해버렸다는 얘기죠. 이 파인 튜닝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게 약간의 추가적인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추가적인 이런 데이터셋을 학습만 시켜버리면 엄청난 성능을 보인다. 그래서 이쪽에 나와 있는 데이터들 잘 안 보이는데 콜라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리스트가 여기 있습니다. 그거를 확대를 해볼까요? 그래서 콜라라는 놈은 이제 문법이 맞냐 틀리냐를 보는 데이터고, 요게 이제 SST가 뭐
센티먼트죠. 어떤 무비에 대한 평이 이게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그 다음에 뭐 MRPC는 어떤 문장이 그 다른 문장을 다시 동일한 의미로 재작성한 거냐 아니냐. 그 다음에 두 문장이 비슷하냐 안 하냐.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퀘션이 비슷하냐 안 하냐. 여러분들 이런 걸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NLP 챕터의 마지막으로 GPT-3하고 이 bot하고 어떻게 다른가를 좀 잠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것은 특별히 없고 GPT-3도 bot 구조가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파라미터가 일단 많아졌습니다. 아까 한 3억 개였는데 얘는 사이즈가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3억 개였는데 3억이었는데 0.3 빌리언이죠. 거의 한 2,000배가 늘어난 겁니다. 2,000배까지 안 되거든요. 1,000배 늘어나면 3,000배니까 한 500배 가까이 늘어난 어마어마한 개수의 트랜스포머 구조를 갖고 얘는 이제 아까처럼 이렇게 중간 단어를 알아맞히는 게 아니고 이 버튼은 중간에 구멍 난 거를 양쪽에서 알아맞힌다 그랬는데 얘는 이전 단어 나온 거에서 다음 단어를 알아맞히는 그런 구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큰의 개수는 뭐 이것도 어마어마하죠. 진짜 3천억 개네요. 3천억 개를 가지고 버트 대비 뭐 하여튼 500배 정도 늘어났고 랭귀지 모델이 좀 더 단순하다 오히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이제 여기는 언급은 안 돼 있는데 이놈은 이제 버트는 프리 트레이닝을 하고 거기에 이제 별도의 데이터셋을 가지고 뒷단에 새로운 네트워크를 살짝 붙여서 파인 튜닝하는 구조인데 얘는 거의 있는 걸 그대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원샷 러닝이라고 합니다. 추가로 학습을 안 해도 되는 인퍼런스에서 이 랭귀지 모델을 학습시킨 걸 그냥 그대로 학습시킬 수 있는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실용성이 오히려 더 있는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는 조금 어떻게 보면 그 이전 단계일 수도 있으나 버트보다 오히려 성능은 더 좋은 그런 이제 특징을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인 학습하는 구조는 거의 동일하다. 버트하고 트랜스포머하고. 근데 여기서는 매스킹하는 그런 확률 모델이 아니고 주어진 단어 시퀀스가 있으면 그 단어만 알아맞히, 그 다음 단어만 알아맞히는 그런 랭귀지 모델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좀 다르다라는 얘기죠. 확률 모델이 마지막 단어를 알아맞히는 X1부터 X. GPT-3의 랭귀지 모델이라고 보면 되겠고, 버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구조적으로는 별로 볼 거 없고, 오히려 확률적인 해석 관점에서 두 모델이 살짝 다르다라는 거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있으면, 만약에 나중에 이런 것들 이제 코드는 공개는 안 돼 있지만 뭐 워낙 큰 사이즈라 코드가 있어봐야 도움도 안 될 거고 이제 API는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퍼런스는 해볼 수 있는데 이제 굉장히 성능이 좋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1장에서 얘기했네요. 그 실제로 그 튜링 테스트 비슷하게 한번 해봤다고 합니다. 사람 신문 기자가 쓴 실제 신문 기사하고 그 다음에 GPT-3가 랭귀지 모델이니까
아무 단어나 처음에 한번 딱 집어넣으면 얘가 막 생성을 하겠죠, 자동으로. 그렇게 해서 만든 신문 기사 하나,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만든 거랑 두 개를 사람한테 읽어보고 어느 게 사람이 만든 거고 어떤 게 아니면 둘 다 사람이 만든 건지 아닌지 판단해 보았더니 도저히 구별이 안 된다고 그런 평가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거의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는 수준까지 가는 이제 그런 예, 엄청난 성능을 보이고 있고, 자, 성능에 좀 역설적인데 성능이 높아진 게 뭐 굳이 알고리즘이 좋아져서 뭐 새로운 기술이 있어라기보다 풀리 커넥트 네트워크를 엄청나게 많이 썼다는 얘기죠. 거의 아까 워트 배운 거보다 500배를 더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단계까지 오면은 이제 학교에서 점점 할 일이 없어지는 이제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언급할 부분이 아까 이런 그 랭귀지 뭐 번역에서 보면은 이 아웃풋을 가지고 다시 뒤로 돌려서 계속 반복을 한다 그랬는데 그때 사실 이게 음성인식에서도 많이 쓰이고 언어 번역에서도 많이 쓰이는데 여기서 소프트맥스 확률들이 나오는데 이제 나이브하게 생각하면 나이브하게 쉽게 그냥 구현하려면 가장 높은 확률의 단어들을 그냥 선택을 해서 계속 다음 인풋 집어넣고 해주면 되겠죠. 자, 시간이 없거나 연산량이 부족할 때 그렇게 됩니다. 근데 특히 음성 인식이나 이런 데서는 그게 썩 좋을 수는 없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 X1, X2가 X1에서 그러니까 탑2 확률 두 개랑 그 다음에 X2에서 탑2 확률 두 개를 봤을 때 둘 다 탑만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은 확률이냐? 그게 아닐 수가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단어 간의 디펜던스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단어에서 그 세컨드 라지스트를 택하고 그러니까 두 번째 큰 놈,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에서 제일 큰 놈을 선택하는데 그렇게 되면 두 번째 단어의 확률이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종합된 확률은 둘 다 제일 큰 놈을 선택하는 것보다 더 높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각 단어에서 가장 큰 놈만 선택하는 게 아니고 확률을 몇 개, 예를 들면 맥시멈 후보군을 정해서 뭐 K개 해갖고 이거를 계속 리스트를 만들어서 트리로 만들면서 서치를 해나가는 그런 알고리즘을 실제로 많이 씁니다. 빔 서치라고 하고 음성인식에서는 뭐 기본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테크닉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빔 서치를 적용하게 되면 이제 생성될 수 있는 단어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온다는 얘기죠. 동일한 인풋이 들어가더라도. 왜냐하면 최대 확률만 나오는 것만 뽑아내면 거의 비슷한 것만 계속 나올 텐데 반복해서 실행을 하더라도 빔서치를 쓸 경우는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로 아니면 좀 더 정확한 문장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시스템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그 시간이 좀 많이 채됐는데요. 네, 오늘은 그러면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